요즘 대단히 덥죠. 우리 대한민국이 열섬에 갇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덥습니다. 그러니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덥고 힘들겠죠. 그냥 날씨만 보더라도 이게 농사도 잘 안 되고 그거 자체로도 위태한데, 안 그래도 또 여기에 사고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산업재해를 없애겠다, 그 중대재해, 이 산업재해를 근절시키겠다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그거 안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는 안 된다, 안 그래도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산업재해를 근절시키겠다, 이거는 이상론입니다. 이재명 씨는 어떻게 1년에 4명이 이 산재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게 직장이 전쟁터냐, 그러니까 사람이 목숨을 걸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전쟁터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씨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죠. 이번에 사고가 난 그 건설 현장, 거기만이 아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모든 분야, 그게 전기 관리도 마찬가지고 각 안전 관리도 그렇고, 건설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생산 현장, 모든 곳에서 국민은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죠. 내가 죽어도 그게 특별한 어떤 범죄가 아닌 한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수술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서약서를 씁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일은 그렇게나 매 순간 주의를 잠시라도 소홀히 하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언제라도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인간의 삶이죠. 특히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그것은 가장 쉬운 일이다, 오히려. 그런데 그게 직업으로서 업이라는 말이 붙으면 거기서는 보통 이상의 주의력, 보통 이상의 관리 능력을 요구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는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고도의 주의력을 지니고 있고, 거기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사장이나 감독관만 있는 게 아니고 근로자 한 명 한 명이 다 그렇다는 뜻이죠. 군인도, 경찰도, 그리고 공무원도, 일반 회사원도 다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직장은 그런 의미에서는 전쟁터 맞습니다. 이재명 씨는 뭣도 모르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오히려 딱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더니 자기가 말만 하면 그게 되는 줄 알고 있더라.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렇게 얼간이었나? 이번에 그런 말을 했죠. 고용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어라. 고용부 장관 자리가 직입니까? 우선 그거부터 말을 해봅시다. 그게 개인의 영예나 아니면은 대대로 물려받는 그런 직입니까? 고용부 장관이 그게 생업입니까? 직업입니까? 직책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게 애초에 당치 않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말이나 대통령의 가치관, 사고방식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인정하죠. 그래서 제정신 박힌 자가 아니면 대통령 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법관도 공무원도 군인도 이 모든 어떤 공무라는 걸 담당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제정신 박혀 있고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 없어야 한다. 이거 그렇게 어려운 조건은 아니죠. 우리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것은 명백한 범죄로 보이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어떤가 하면 저 사악한 극악한 범죄자, 타고난 악당, 저자를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는 국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들을 죽이고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게 감옥이 됐든 또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뒤에 다시 사회로 복귀하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뿐 아니라 그 아들의 자녀들, 그들을 어떻게 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애초에 그자가 살인 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처음부터 딱 잘라서 너는 무조건 자식도 죽이는 그런 자다. 이렇게 안 보고 어쩌다 머리가 획 돌아서 그런 짓을 저질렀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했죠. 그래서 법관은 범죄자를 유죄 판결을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한없이 측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어째서 거기까지 갔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범죄자조차도 다시 재사회화를 시켜서 다른 준법 국민하고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언젠가, 미래의 어느 날 이 사람이 언젠가 그 잘못된 신념이나 사고방식이 바뀌어서 일반 국민하고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앞으로 스스로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고쳐나가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는 지금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인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저
1년에 사람이 넷이나 죽는 저 기업은, 저 기업 사용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다. 아예 사고방식이 다른 겁니다.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리걸마인드가 있는 국민하고는 다르게 아주 도끼서린 인간을 증오하는,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정말 소거해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뉴스를 이재명 씨 목소리가 나오는 영상으로 직접 봤습니다. 문자로 봤을 때보다 더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씨가 현재 대통령인 공무원이다 보니 그가 이런 앙칼지고 그리고 자신의 신념,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이다, 이런 바탕에서 국무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저렇게 개별적으로 콕 찍어서 쪽집게 지시를 하고, 그리고 끝까지 뒤를 파겠다, 반드시 근절시키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당장 이번에 이 포스코 ENC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슨 살인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거 아니죠. 산업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사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법 안에서 그 다음 조치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이 지시해서 고용부가 움직였다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조 포스코 ENC,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사고가 발생한 기업들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필 7월 29일 이재명이 말을 했기 때문에 7월 29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포스코 ENC 본사 그리고 공사 현장 65곳에 안전보건감독을 착수했다, 이렇게 그 다음 고용노동부의 공모가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버린 겁니다. 2025년에 사망사고가 4건이 있고 1명이 부상당했고 그랬다고 하죠. 그러니까 포스코 ENC 측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회사를 그저 꼼짝 못하게 찍어 누른 것이죠, 대통령이. 그러니 무기한 작업 중지하겠다고 나와서 90도 절을 하면서 사죄한다. 아마 찾아내면 어딘가는 미비한 곳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탓을 할 수 있는 구석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철저히 제대로 했다면, 본인까지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가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이재명 씨가 이 말을 했습니다. 7월 29일에 포스코 ENC에서 이제 2025년 1년 동안 사망사고가 5건이 났다. 그때로서는 1명은 부상이고 사망사고는 4건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씨 공부한 지 오래돼 가지고 오락가락 하는 모양이죠. 자,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살인이 있습니다.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 그래서 죽은 거, 그 다음에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부주의해서 결국은 죽인 결과가 된 거. 이거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여기 고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가 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거는 살인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고의가 있었다. 미필적 고의는 고의를 확장해가지고 기업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번처럼 그러면 그 기업은 그 노동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그 일을 시킨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바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뉴스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면 포스코 ENC 회사는 살인 집단이죠. 그걸 뭘 조사하고 뭐하고 합니까? 바로 수사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살인범으로, 그리고 그 회사는 공중분해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십시오, 그렇게. 이게 얼마나 이게 큰 문제인가 하면 7월 29일 이재명 씨가 그렇게 하고 나서 포스코 ENC가 다 멈춰섰죠. 그런데 7월 30일 같은 사망사고가 난 한솔재지, 여기에 뭐 대전 고용노동청, 대전 경찰청 이런 데서 강제수사 들어갔다. 압수수색 들어갔다. 그 본사와 공장이 지금 전부 수사관들이 몰려가서 그랬다 하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다른 데도 해야 하겠죠. 하십시오. 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어디 우리나라에서 다 이렇게 샅샅이 뒤져가지고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던 회사들은 전부 작업 중지시키고 전부 강제 조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마치 이재명이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팔 걷어 붙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행태가 전혀 그것과 관계가 없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재명 씨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성남시장을 했대. 그 사람이 경기도지사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도 됐대. 그거는 알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 건에 대해서 포스코 ENC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살인을 저질렀다. 그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다.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가? 이번에 포스코 ENC 찾아보니까 거기가 건설을 많이 하는 곳이더군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붕괴 사고, 공사를 하다가 붕괴 사고가 있고 또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있고 뭐 4건 중에 일단 2건, 3건인가가 그런 거고 한 건은 또 무슨 그 안전사고였죠. 생명을 잃은 사고였는데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면 포스코 ENC가 붕괴가 되도록 붕괴돼도 괜찮아 라고 했다는 것이고 추락해도 괜찮아 라고 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런가? 뭐 그렇다면 그것만 막으면 산업재해 제로 되겠죠?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재명발 강제수사가 들어가고 기업들이 손발이 묶이고 나와서 사죄하고 자 그걸로 안 되겠죠. 이런 기업들은 다
뭐 가장 좋은 표현이 공중분해가 될 텐데 그 기업 없애버리자. 그냥 날려버리자. 합시다 그거. 그렇게 해서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더불어민주당 그 당원 당규의 어느 구석에선가 옛날에 본 것 같은데 아무튼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만들면 되지요. 노동자가 과연 행복할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대처라든지 거의 극단적인 그 방안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책임이나 주의 의무 같은 것을 일체 요구하지 않는구나. 노동자를 마치 노동기계처럼 취급을 하는구나. 돈 줄게. 이들이 김정은 집단한테도 그러고 있죠. 돈 줄게. 근데 이 노동자들한테도 당신들이 죽거나 당신들이 다치면 나쁜 기업 때문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업을 저렇게 쥐잡듯 잡겠다. 노동자를 위해서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 산업재해 근절은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겁니다. 어느 국민이 노동자가 사망했다, 일하다가 부상당했다, 이걸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정말 이재명 씨 생각대로 포스코 ENC의 뭐 사장이라든지 공사 관리자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죽어도 돼 라고 했다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이번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재명 씨는 우리하고 다르구나. 뭐 다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매일 성실하게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범죄 저지르지 않고 그리고 남을 의심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온정적인 호의적인 눈길을 보내는 특별한 이웃하고 싸움질 안 하는 이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안 됐다. 딱한 일이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이재명 씨처럼 이 살인자들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초에 마음의 바탕이 다르다. 우리는 이재명 씨하고 다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가고 있는 방향, 그가 들고 있는 무기는 그게 자유민주주의 방식일까? 아니면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방식일까? 여러분에게 답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씨는 그랬죠. 사고를 낸 포스코 ENC, 저기가 전쟁터냐? 포스코 ENC에 들어가 있는 노동자는 목숨이 지금 항상 위태롭다. 저기 사람 잡는 곳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산업재해 줄여라, 안 줄이려면은 장관 자르겠다. 그런 것이죠. 저 산업재해 일으키는 회사들, 그런 기업들은 다 살인을 하는 집단이다. 이게 이재명 씨가 천진난만한 어린애인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재명 씨는 산업재해 제로가 가능하다는 어떤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는 소년 같습니다. 산업재해 없애 하면 없앨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
선한 것, 옳은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게 바로 어른이 됐다. 이제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게 좋은 줄 아는데 그게 꼭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무수히 실패를 하더라도 반복해서 그 좋은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자고 스스로 다짐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질문을 했죠. 이게 자유민주주의 방식이냐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방식이냐.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는 아주 단칼에 해결이 된다는 식으로 합니다. 뭐냐 하면 김정은이가 이거 이렇게 해 하면은 죽기 살기로 그걸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씨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산업재해 사고 제로 만들어. 이게 상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못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제로 만들으래. 고용노동부 장관 자른데. 제로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지금 살인 나왔으니까 우리도 제로 이야기 합시다. 그러면 사고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못하면 담당자들, 기업인들 다 목이 날아가고 기업이 없어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 하면서 무엇이냐 하면 데이터 조작합니다. 통계 조작, 사고 제로.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천국에서는 통계가 대부분 통계를 믿을 수 없죠.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거기는 지상 낙원인 겁니다.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제로, 노동자 천국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이 기업가들만 때려잡으면 노동자들에게는 이제 마냥 행복한 한없이 안전한 그런 세상이 온다. 과연 그럴 것인가? 이게 어른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방식은 어떤가? 자유민주주의 방식은 우리 모두가 산업재해는 줄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죠?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방식은 뭐냐 하면 인간의 한계. 저마다 개성이 있고 저마다 자기 원하는 것이 다른 5,100만이 모여 살 때는 이거 하자 해서 일사천리로 갈 수 없다. 그거를 알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먼저 합니다. 내가 더 선하게, 내가 더 바르게, 내가 법을 지키고 내가 합니다. 내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너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너도 하자가 나오기 전에 내가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산업재해를 근절하는 것은 회사 운영진, 돈 있는 자들만 노력을 한다든지 그들에게 짐을 지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근로자들이 숫자가 더 많죠. 항상 그렇죠. 근로자들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아무리 더워도 보호장구를 착용을 하고 보호장구 없이는 위험한 곳에 뛰어들지 않고 이거는 사장이 너 들어가 라고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자신이 자기를 먼저 지켜야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자신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한다면 근로자는 도대체 의지가 있는 인간입니까? 아무도 근로자 탓을 못하죠. 눈치 보여갖고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로자는 하층민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근로 현장을 떠났을 때는 유권자고 또 가장이고 누군가의 현명한 친구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 자유민주주의 방식은 엄벌하자, 돈을 많이 뺏어내서 저 사람들이 항상 신경 쓰게 만들자, 이게 아니고 전체 구성원들이 건실해지는 겁니다. 서로 어떻게 더 안전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안전하기 위한 그 방침들은 많이 세워져 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는 모토를 앞에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씨, 아마 본인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하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저 당치도 않는 미필적 고의살인 이야기를 했을까? 도대체 이재명이 한마디 했더니 포스코 ENC 가서 뒤지고, 전체 공장 멈춰 세우고, 한솔재지 가서 뒤지고, 앞으로 또 딴 데 또 이렇게 하겠지. 아마도 이재명 씨는 지금 무엇인가 대단히 초조하고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재명 씨가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정부에 걸맞는 그런 공무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간이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국민은 이 순간에도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가 문제로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나 먼저, 내가 먼저, 이게 5,100만 명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실천을 할 때에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다. 그것을 재 묻은 개가 알 리가 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